네, 이어서 전문가분과 화상 연결해서 또 종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선 주요 시장 이슈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아까 우리 김 기자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헝다그룹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미국 정부에 따르면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증시가 곧바로 하락을 했다가 바로 어제 새벽장에서는 다시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중국의 헝다그룹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증시가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도미노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새벽에 중국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는 이 위기를 준비해라. 그리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헝다그룹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헝다그룹을 그대로 파산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 발표에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에도 중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나 부동산 자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연방고객시장위원회 FOMC죠. 이 테이퍼링 시작이 국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미국의 고용회복 지연이나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신흥국발 리스크가 훨씬 더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FOMC 결과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지만 시장 예상과 굉장히 부합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전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만 미국 연준의 전망 이상으로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고인플레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이승훈 부총재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헝다그룹의 위기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부동산 관련 부채 누적 증가 문제가 현실화한 것인 만큼 이번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소지가 상존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헝다그룹 사태 전개 상황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을 만큼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 등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상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 23일 우리 시장을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하락은 없었고 약간의 조정을 거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 뒤에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FOMC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종목별 장세가 너무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장세를 보여줬고 LG화학 같은 경우 GM 배터리 공급이 다시 재개로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화물 운임 상승과 여행 수요 회복 기대 항공주도 강세를 이어줬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1180원대 중반까지 갔지만 지수 상승으로 이제 오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테이퍼링 가시화로 달러가 강세 영향이 아무래도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달러 강세 전망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좋은 조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업, 의료정밀, 운수창고, 화학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장주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SDI가 상승을 했는데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아무래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좀 특이한 건 개인이 홀로 445
네, 5억 원 정도를 나홀로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또 기관이 좀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1040선에서 하락 출발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1036선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위 종목이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에코프로비엠, LNF, CJENM, 알테오제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HIB,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SK머터리얼즈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메디아나가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쇼박스도 25.8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이아와 유니테크노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257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상한가 없이 113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정말 뚜렷하게 종목별 장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흥하해운이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2배 정도 오른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내용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지만 유가시장,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 15일 이후 계속해서 4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실 경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굉장히 잔금 상선이 좋은 회사임의 그런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잔금 상선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팜젠사이언스입니다.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아이비 파마 mRNA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을 도입한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세스 바이오와 아이비 파마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엑세스 바이오도 주가가 18.21%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금 mRNA 특허를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팜젠사이언스 측에서는 아직 비밀 유지 협약으로 특허 문제를 말 못한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시밀러 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해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가 안 되더라도 개발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을 완료하고 상업화하려면 특허가 만료돼야 한다. 이 mRNA 백신의 경우 특허 만료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표가 지금까지 정말 시장이 잘 와닿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mRNA 특허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만약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 급격한 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징주는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에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 넷플릭스 TV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를 휩쓸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쇼박스는 전신인 미디어플렉스가 과거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인 사이런 피처스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5.85%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드라마 대표 제작사들이 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능선이 10%가량, 또 A스토리도 13%가량 드라마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콩, 대만, 멕시코, 태국 등 23개국 넷플릭스에서 인기 순위 정상을 차지했는데 전 세계 순위로 보면 2위를 차지했고 국내 드라마로는 넷플릭스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기업으로 소였습니다. 네, 다음 전일장 특징주는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도 지금 29.82%가 오르면서 상한가를 도달했는데요. 보통 1주당 0.85주의 신주를 지급하는 비상증량을 결의했다고 23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투기 과열로 잠시 거래 정지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자를 하기 전 발행 주식 통수는 약 865만 주 정도로 증자 후에는 1,600만 주로 늘어납니다. 신주 배정일 기준은 다음달 12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3년 설립된 메디아나는 심장 충격기 환자 감시 장치 분야에서 세계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로 이제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 감시 장치 분야에서 굉장히 흑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한 회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고 전 세계 약 80여 개국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고 매출의 80%가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인데요. 많이들 지금 천연가스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겨울 최악의 공급난이 벌어질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더 뛰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더 확산 중에 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할 그런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17일 기준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BTU당 5,105달러로 마감을 하는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발표된 천연가스 저장량이 좀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년 전보다 16.5%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에너지 종목 주가가 9월 상승률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014년 초 눈폭풍이 미 전역을 감사했을 당시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가스 도매 가격도 올 초 이후 지금 3.5배가 상승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력 발전용 LNG 수입 가격이 1톤당 534.59달러로 전년 대비해 70%가 오르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발 천연가스값 폭등이 지금 한전도 전기료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한전에서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적용해서 8년 만에 전기료 킬로와트당 3원을 인상한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한전도 이런 보수적인 여러 가지 이슈로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 6개월 정도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6개월 사이에도 지금 2배가량이 올라주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이 작년부터 치면 3배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갭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런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주들을 가져와 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가스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지금 엄청나게 갭 상승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가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앞으로도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도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주도 눈여겨볼 만하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가스입니다.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갭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들어가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지금 해안선 안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해안선 안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울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밖을 탈출하면서 한 번 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동도시가스인데요.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굉장히 많은 도시가스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며칠 동안 오른 그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흔들리지는 않고 있어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지금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그래프상으로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가스입니다. 인천 광역시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스 업체인데 지금 오른 만큼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이런 차익 실현 매물 다음으로는 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반면 지금 어제장에서 약간 조정받는 모습 제외하고는 또 굉장히 올라갈 만한 상황이다.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저렴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상승한 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실 때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상승 기류를 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GS입니다. GS 같은 경우는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종목도 보시면 해안선 안에서 탈출하기까지 굉장히 갭상승을 보여줬다가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조정 이후 오늘 장에서는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펑다그룹발 뉴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수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 만큼 강남에 있는 초고층 빌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초점을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해서 굉장히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스닥이 오르는 종목은 오르지만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뉴스와 이슈 그리고 특징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FOMC를 굉장히 좀 귀 있게 봤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국내외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장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 같은 경우에 달러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유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평균적인 추세를 또 감안해 보면 추석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을 지나고 우리나라는 추석을 지날 텐데 이 기간이 지나면서 좀 두둑해진 주머니를 어디다 투자를 할까 많이 찾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을 감안하면서 올라갈 종목들은 한 번 더 좋은 흐름을 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장 특징주였던 흥하해용, 팜젠사이언스, 버킷스튜디오, 메디아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투자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흥하해용 같은 경우 지금 사거래 일찍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 장세는 미국장 급락과 또 급상승, 이런 또 달러의 강세로 야기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흐름도 평소보다 더 예의주시해야 하고요. 사실은 중국의 흐름도 더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의 흐름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장인 만큼 또 금요일장을 마무리하면서 약간 돈을 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급상승했던 종목들 좀 더 눈여겨보시고 빠지는 종목들에는 정말 한 발걸음 좀 더 뒤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다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